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가 풀린 크리스마스가 거리를 밝혔습니다. 한강물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이렇게 얼어붙었는데요. 매서운 동장군이 또 한 해가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파 대비하시고요. 눈길, 빙판, 인파사고 조심하시면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서울 명동부터 가보시죠. 네, 권솔 기자 지금 명동 성당 앞에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명동 성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 명동은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입김이 절로 나오는 추운 날씨지만요. 가족과 친구 또 연인들과 함께 나온 시민들의 표정은 잔뜩 들떴습니다. 특히 이곳 명동 성당 주변은 성탄 축제가 한창입니다. 명동 가톨릭 회관 앞 광장에서는 성탄 마켓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따뜻한 음료와 먹을거리, 볼거리에 시민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또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어 트리에 매다는 행사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네, 권솔 기자 옆에 계신 분들도 표정이 상당히 밝은데 교회나 성당에서 특히 기대가 컸을 것 같아요. 어쨌든 3년 만이니까요. 날씨가 꽤 추웠는데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매서운 한파는 계속됐지만 오늘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계는 내내 북적였습니다. 폭한이 계속되면서 한강이 평년보다 16일이나 일찍 얼었지만 성탄절 열기에는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오늘 자정쯤에는 명동 성당에서 마곡간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인원 제한이 없다 보니 전국 곳곳의 교회와 성당에는 성탄 미사와 기념 예배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불교계에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동참했는데요. 조계사는 일주문 앞에 켜둔 트리 등의 불을 내일까지 밝혀둘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명동 성당 앞에서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악몽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상수관이 터져서 도로가 물바다가 됐는데 오죽 추웠습니까?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고요. 이렇게 불이 난 곳도 많았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언덕 위에서 물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흘러나옵니다. 벤치와 나무에는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도로는 이미 물바다가 됐고 차들은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달립니다. 사람들은 물이 인근 도로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를 쌌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터진 건 어젯밤 10시 11분쯤. 15시간이 지난 오늘 낮 1시 45분쯤 복구됐습니다. 대관에서 물이 넘쳐 흐르면서 인근 왕복 6차로 500m 구간은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 속에 일부 도로가 빙판길이 되면서 공무원들이 급히 염화칼슘을 살포했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쪽에서부터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가지고 여기 블럭까지 완전 물난리가 나서 완전 얼어버려가지고 어제도 자동차가 아파트 단지로 진입을 못했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는 정확한 누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 대문 너머로 흰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오늘 오전 2시 14분쯤 부산 금정구 장전동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내부에 있던 80대 부부가 숨졌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3명이 다쳤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창고를 가득 채우고 창고 옆면은 이미 불길에 떨어져 나가 내부가 훤히 보입니다. 오늘 오전 6시 16분쯤 충북 음성군 마을회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기구 7대와 창고 주변 차량 2대가 불에 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정치권으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검사 16명을 특정했습니다. 이렇게 얼굴과 이름을 온라인에도 뿌렸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비판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방법으로 수사 검사들 개개인을 공격하라고 좌표 찍기를 하는 거냐,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검찰을 향해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홍보국은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8개 부 검사 60명이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의 주장을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개 부서의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통보한 28일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내년 1월 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 대표 수사를 묶어 야권 전체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풀이됩니다. 민생 투어 중인 이 대표는 새해 첫 주 부산, 울산, 경남을 방문하는데 이때 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피 투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검사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 찍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년 3월에 새로운 당대표를 뽑습니다. 오늘 선관위원장을 뽑으면서 첫 발을 디뎠고요. 후보군들도 슬슬 눈에 띄는데요. 집권 2년차 여당 당권, 역시 대통령 마음 윤심을 중심으로 판이 펼쳐지는 분위기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4선 의원 출신의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추천하면서 전당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비대위에서 생각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당권 주자들은 윤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로 불리는 김기현 의원이나 대표적 윤핵관 중 한 명인 권성동 의원 측은 각자가 윤심을 확보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을 해야 국민의 힘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윤심 마케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는 분들 지금은 말을 아끼고 당을 위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다면 가만히 있어야죠. 나경원 전 의원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은 당대표 되세요라며 출마 채비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국정을 잘 뒷받침할 적임자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의중 정도로 이해한다며 윤심 마케팅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공인데 오늘 대광 초등학교 교회를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광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서울 보문동에 위치한 영암교회를 다녔는데요. 49년 만에 이 교회를 다시 찾아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어머니께서 보관하던 이 교회학교 유년부 수료 증서와 대광초 졸업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네, 예배 후에 한 얘기도 있어요. 네, 예배 후에 윤 대통령은 이웃사랑과 실천이 예수님의 뜻이라며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가운 분, 은사님도 만났다면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광초 재학 시절 보이스카우트를 지도했던 의사님도 만났는데요. 윤 대통령이 유년 시절을 언급할 때마다 이 대광초와 교회는 빠지지 않았었죠. 대광 국민학교로 이제 들어갔는데 유치원과 국민학교 시절은 기독교의 영향 하에서 푹 빠져서 지냈고. 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모교인 대광초를 깜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아니 그냥 이 근처 지나가다가 네. 이거 연락 구조로. 교장 선생님께 바로 연락을 드려야겠네요. 아니. 네. 실제 이렇게 초등학교가 자주 주목을 받다 보니까 대광초 인맥들 또 덩달아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검찰 인맥만큼이나 이
항맥, 그러니까 대광초 인맥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권 출범 초기 서울법대, 대광초, 충암고 출신 등의 발탁이 두드러지면서 네. 법대충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의 요직을 보면 이 대광초 출신들이 눈에 띄는데요. 윤 대통령과 초등 동창인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대광초 2년 후배인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 비서관이 대표적이고요. 네. 그리고 신임 질병청장으로 발탁된 지영미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광초 동기인 네.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배우자입니다. 자, 이 신임이 국정운영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네, 이번 특별 사면을 두고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데 사면의 격. 이번에는 사면의 격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격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두 사람을 동일 선상에 놓고 사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왜 자녀 연기가 15년 남은 MB와 5월밖에 남지 않은 김경수가 똑같아야 하냐고 비판하면서 네. 대통령께서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요, 이 전직 대통령과 일반 정치인이 같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였듯이 친문 적자라는 셀프 훈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기에 스스로를 전직 대통령과 견주며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까? 네, 역대 대통령들이 단행했던 국민통합 차원의 특사는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행돼 왔다고 강조한 겁니다. 또 김 전 지사는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만큼 반성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에 화제가 됐던 게 지금까지 김경수 전 지사처럼 사면을 거부한 경우가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당사자가 거부하는데 이 정작 여당과 대통령실이 사면에 더 적극적인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틀 뒤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 사면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 사면의 목적을 사회 통합과 갈등 조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본래의 목적대로 단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실입니다. 기자, 외교 전문가들에게 뿌려진 이메일인데요. 실은 태영호 의원이 아니라 김숙희가 보낸 겁니다. 김숙희, 우리 주요 국가기관을 교란시켰던 북한 해킹 조직이죠. 어찌나 교묘하게 설계했는지 전문가들도 50명 가까이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태영호 의원조차 나도 속겠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태영호 의원실 비서 이름으로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에게 발송된 이메일입니다. 세미나 참석에 따른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며 첨부 파일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북한 해킹 조직이 보낸 사칭 메일이었습니다. 저도 이 북한 피싱 메일을 보면서 그 정교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은 현직 기자와 국립외교원을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첨부하거나 국내 포털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했습니다. 이런 메일을 받은 국내 전문가는 900명에 이릅니다. 피해자들 중에 49명은 계정 정보가 유출돼서 이메일이 감시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조직은 북한의 김숙희로 8년 전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들은 이번 해킹 과정에서 국내외 서버 300여 개를 장악했습니다. 국내 13개 업체엔 서버 정상화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했고 실제로 두 곳은 비트코인을 건네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유지로 사용된 서버에선 백신의 북한식 용어인 왁진이란 단어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를 요구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국내에서 확인된 건 처음이라며 비트코인이 전달된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빌라왕, 전세 황제. 이들이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깡통 전세를 몇천 채씩 놨는지 그 수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의무 가입하라는 법조항도 있었지만 빌라왕은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 씨.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전세보증금이 특정 금액보다 낮거나 세입자가 별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소유의 주택 1139채 중 이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44채,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아예 등록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독촉하면 보험 드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버젓이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늦추는 게 아니라 접수만 돼 있고 가입은 2, 3개월 걸려요. 보증보험 회사에서 그렇게 일이 밀려갖고 빨리빨리 안 해줘요. 의무 가입을 어겨도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10%,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만 물면 돼 법을 우습게 안 겁니다. 어겼을 시에는 다른 집을 전세로 좀 매매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막지 못하니까 계속 계약을 하고 다닌 거잖아요. 전세 계약자라면 지금이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들었다면 요금의 25%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 만큼 집주인이 보증료를 청구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도 없다면 가입 여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임대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렌트홈에서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전기차가 늘면서 과연 안전하냐 걱정이 되죠. 배터리 화재에 이미 여러 번 사고가 났었고요. 특히 기름으로 치면 연비, 전기로 치면 전비를 늘리려고 가볍게 만들다 보니 충돌에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꽤 많았습니다. 일단 충돌 테스트 결과는 괜찮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진행한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의 충돌 테스트입니다. 정면에 구조물에 부딪히자 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지는데 운전석을 덮치기 직전에 차체 방향이 옆으로 틀어지며 내부 충격을 줄입니다. 옆구리를 들이받쳐도 차체 프레임이 버텨주고 에어백이 사람을 보호해줍니다. 아이오닉5는 까다롭기로 손꼽히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엔캡과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께 테스트에 나선 기아와 제네시스의 전용 전기차도 모두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테슬라와 볼보, 폭스바겐의 전기차도 최고 등급을 받아 전기차는 가볍고 약하다는 편견을 깼습니다.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뼈대 무게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볍지만 튼튼한 차체 적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기다 좌석 밑바닥에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강화 프레임을 깔다 보니 승객 구역도 덩달아 튼튼해졌습니다. 배터리가 공기주의에 노출되면 열폭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 안전에 대한 어떤 강도를 강화하는 쪽. 이런 안전성 입증에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기차 화재 때문입니다. 충돌 사고의 직접 피해를 줄여도 제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배터리 화재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자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2차 전지 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이렇게나 추운데 난방 어려운 곳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특히 도시가스가 없는 농촌에서는 목재 가공할 때 나오는 이 펠릿이라는 걸로 난방하는 집이 많은데요. 친환경이라고 해서 드렸더니 정작 이 펠릿 값이 급등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보일러 안에 원통 모양의 나무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나무를 파쇄해 말리고 압축해서 만든 목재 연료, 펠릿입니다. 펠릿 보일러는 나무를 떼는 화목 보일러보다 불씨가 덜 튀어 화재 위험이 낮고 친환경적이라 지자체들이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설치된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는 2만 6천 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올해 펠릿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올라 한 포대에 6,000원이면 사던 걸 올해는 최소 9,000원을 줘야 합니다. 요즘같이 한때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겨울에는
하루 땔감으로 20kg짜리 두 포대를 쓰는데 양껏 살 수도 없습니다. 쓰니까 여러 사람한테 쓰게 하려고 10개, 20개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기름값이 오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체 연료로서 펠릿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40km를 운전해 사오고 있는데 최근 폭설과 한파로 도로가 얼면서 그마저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보일러 온도를 낮춰 생활하는 형편입니다. 난방 글쎄 그래서 좀 온도를 좀 낮췄어요. 낮췄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야. 추우면 하루에 2포가 타야 돼. 농업용 난방비가 오른 상황에서 생활용 난방비까지 뛰어 농민들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연말 보내시라 이렇게 기원하는 말이 무색한 곳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춥고 외로운 연말을 지내야 하는 곳. 김예지 기자가 현장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 봤습니다.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져 몹시 추운 날입니다. 제 뒤로 긴 줄이 늘어서 있는데요. 강추위 속에 줄을 서서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두터운 외투를 입어도 칼바람에 몸이 움츠려듭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린 뒤에야 검은 봉지 하나를 건네봤습니다. 빨리 주세요. 앉는 자리가 바로 식당입니다. 아침을 먹고선 도시락을 주는 또 다른 급식소로 가야 합니다. 도시락을 못 받으면 저녁은 굶어야 합니다. 창동, 남양주. 급식소 앞엔 자리를 맡아놨다는 종이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몇 시에 오셨어요? 4시 50분. 먹고 살라니까요. 아침에 여기서 타고 점심은 여기서 먹고 네. 저녁은 도시락 타고 밤에 먹고. 90을 훌쩍 넘긴 할머니도 종이박스 하나에 의지해 점심 급식을 기다립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3. 집에서는 7시에 나왔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 숟가락 떨어졌어요. 불과 몇 명 차이로 어르신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의지할 가족도 쓸 돈도 없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습니다. 건강하세요. 보잘것없는 할머니를 사랑해 주시오. 그래서 더 나오고 싶어. 이처럼 나와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 9년째 쪽방촌에 살고 있는 86세 김씨 할아버지. 한평 남짓한 방엔 물을 끓일 전기포트도 없습니다. 라면 하나로 삶아 먹고 싶어도 접어가지고 안 돼요. 구청에서 나온 지원금은 반값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한 달에 24만 7천 원 정도 나오는 돈인데 그거 20만 원 주고 남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아주 급한 것만 쓰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은 꾸준히 늘지만 무료급식소는 앞날이 깜깜합니다. 불경기 여파에 올해 후원은 지난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소고기도 이제 자주 좀 해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소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드리고 이제 돼지고기도 이제 많이 바꿨고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2022년. 우리 사회의 한쪽에선 여느 때보다 더 혹독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은 좀 씁쓸하죠. 이제는 자꾸 나 자신의 희망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희망이 별로 없어요. 저분들이 40대, 50대 때 여기 와서 줄 서서 밥 먹으려는 꿈에나 생각했겠어? 나도 10년, 20년 후 저분들이랑 똑같은 거야. 현장 카메라 김예지입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과는 손을 잡아야만 하는 시대죠. 대만은 아시다시피 미국과 반도체 동맹을 맺었고 일본과 네덜란드도 확실하게 가세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동맹은 미국인데 최대 고객은 중국. 이제 우리도 갈 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On this vote, the motion is adopted. 미국 하원이 1조 7천억 달러 규모, 우리 돈 약 2,200조 원대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산 SNS 틱톡 금지 법안도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첨단 기업 화웨이와 함께 틱톡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is able to, insist upon extracting the private data of a lot of TikTok users in this country. 개인정보는 물론 군사정보와 핵심 기술 자료까지 빼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첨단 분야 기업 28곳에 이어 기업 36곳에 추가 수출 통제 조치도 내렸습니다. 대신 중국을 제외한 해외 반도체 생산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TSMC is investing $40 billion here in Arizona, the largest foreign investment in the history of this state. 대만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의 미국 1공장 장비 반입식은 반도체 동맹 행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As many of you know, we work with TSMC to manufacture the chips that help power our products all over the world. 블룸버그 등 유력 외신들은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네덜란드 ASML 등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에 참여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輸出管理につきましては、米国を含む関係国とですね、国際輸出管レジームや二国間を含むさまざまな場で意思疎通を図ってきております。 수세에 몰린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동시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중국산 반도체 사수에 나섰습니다. 1조 위안, 우리 돈 183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서 쓸 게 아니라 우리도 국산화를 하자 이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중국 반도체 설계 업체인 룽손 테크놀로지의 제품 수출을 금지하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장벽 쌓기로 맞불도 놨습니다. 미국 동맹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에서 그동안 미국의 원천 기술로 세계의 공장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해오던 한국 등 다른 반도체 생산국들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둘이 저렇게 싸우고 특히 미국 측이 저렇게 나오면 한국만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이 반도체 생태계에서. 피로 맺어졌던 전통적 동맹 개념이 이제는 반도체 공급망 등 시장 유대 관계에 따라 재편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이러고 돌아다녀도 이상할 게 없겠죠. 산타와 요정들이 마약범을 급습합니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축구 황제 펠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산타클로스 차림의 남성과 빨간색 요정 복장을 한 여성이 쟁걸음으로 골목길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손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닌 거대한 망치가 들려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망설임 없이 망치로 내리찍은 여성은 순식간에 안으로 침투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산타로 위장한 페루 경찰이 마약 밀매 조직의 은거지를 급습했습니다. 코카인을 불법 판매한 조직원 4명이 현장에서 검거됐고 다량의 마약이 압수됐습니다. 페루 경찰의 위장 급습은 지난 수년 동안 크리스마스나 헬로윈 등 축제 기간에 이어진 특수 작전. 페루 경찰 측은 크리스마스라 거리에 돌아다니는 산타는 크게 시선을 끌지 못해 작전 수행에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축구 황제 펠레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말도 못할 만큼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펠레가 입원한 병원 관계자는 암이 더 진행됐고 심장과 신장 기능 부전으로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펠레의 가족들이 병원을 찾아 작별 인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펠레의 딸 켈리 나시멘토는 SNS에 함께 하룻밤만이라도 더라는 글과 함께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껴안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해도 나이 들었구나 확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노안이 올 때죠. 특히 스마트폰이 문제입니다. 20, 30대의 노안이 오기도 한다니까 이번 뉴스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윤승옥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젊은 층도 눈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3-4시간을 보니까 점점 눈이 침침해지고 시야가 좀 뿌예 보이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더라고요. 노안도 빨리 찾아오고 앞이 뿌얘지는 대표적인 노화 질환, 백내장도 일찍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변부 시야부터 상실돼 실명으로도 이어지는 녹내장은 최근 20대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와서 라섹이라든지 굴절 교정 수술에서 와서 보면은 30대 이전인데 한 10분 중에서 한 4-5분 정도는 녹내장인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작은 화면에 오랫동안 초점을 고정하면 근육 피로도가 높아지고 시신경이 취약해집니다. 또 블루라이트가 각막과 망막을 상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고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안구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상하, 좌우, 그리고 대각선. 이어서 한 바퀴 돌려주면 근육이 스트레칭됩니다. 또 중지를 꽉 눌러도 좋습니다. 뒤통수하고 연결되는 혈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서 안구 주변부를 자극하는 것도 눈 건강에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녹내장 환자는 녹내장이 있는 쪽으로 누워 자면 안 됩니다. 안압이 높아져 병이 악화됩니다. 루테인 영양제도 젊은 층이 먹으면 시세포에 결정이 생겨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몸이 천장이면 눈은 900냥, 꾸준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BTS 정국이 주제가를 불러서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한류를 일구신 분이 있습니다. K컬처를 세계에 알린 선구자 난타의 송승환 예술감독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난타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다시 한번 공연을 네. 펼쳤습니다. 무려 19년 만이잖아요. 네, 19년 만에 다시 만난 미국의 관객들은 어땠습니까? 뉴욕 브로드웨이의 관객들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극장들이 다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연한 뉴 빅토리 극장이라는 브로드웨이 42번가에 있는 이 공연장도 3년 만에 개관을 하면서 그 개관 첫 프로그램으로 네. 난타를 저희를 초청해서 공연을 했죠. 그래서 뭐 다들 기립박수로 환호를 해주시고 그래서 참 기분 좋은 공연을 했습니다. 왜 다시 브로드웨이인가? 어떻게 성사됐습니까? 저희가 난타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이제 해외 공연, 세계 무대를 염두에 두고 기획을 했던 공연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뭐 모든 게 멈춰선 3년이 지났는데 뉴욕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뉴 빅토리 극장에서도 이제 3년 만에 다시 공연을 시작하면서 어떤 공연이 좋을까를 많이 고민했겠죠. 그 뉴 빅토리 극장 예술 감독이 19년 전에 했던 그 난타가 새롭게 극장문을 여는데 제일 좋은 작품일 것 같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공연해 줄 수 있겠느냐고. 계약 조건이 조금 더 나아졌나요? 한류의 위상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뭐 19년 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고 그리고 K컬처, K퍼포먼스라는 그런 타이틀로 홍보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공연이라는 걸 인지하고 극장에 오시고요. 내년에 이제 다시 미국 전역의 투어 공연을 난타가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5년이 흘렀잖아요. 네.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그 추운 겨울이 오는 게 무서울 정도로 너무 추위에 시달렸기 때문에 사실 평창올림픽을 끝내고도 다리를 뻗고 못 잤어요. 왜냐하면 바로
2018년 평창이 있었지만 2020년 도쿄가 있었고 네. 2022년 베이징이 있었기 때문에 도쿄 베이징과 당연히 비교가 될 테니까 참 평창을 끝내놓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런데 도쿄 베이징을 보고 나서 이제는 좀 마음이 놓였다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도쿄 베이징보다도 평창이 훌륭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는 좀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술 감독직을 처음에 제안 받았어요. 네. 덜컥 겁도 났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죠. 올림픽 개폐식의 총감독을 한다는 게. 그래서 저 기쁘기도 했지만 타이틀이 총감독이거든요. 잘못되면 총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니까 그 부담도 또 굉장히 컸죠. 그래서 사실 선뜻 하겠다는 얘기를 못하고 며칠 고민했어요.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뭔가 결정해야 할 때 제 판단 기준은 이 일이 재미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근데 올림픽 개폐식을 만드는 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없죠. 혹시 네. 나 이거 괜히 한다고 했다. 후회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이 아마 올림픽이라는 존재감인 것 같아요. 평생에 내가 한 번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또 용기가 좀 솟아났고 그래도 올림픽이잖아 이 말 한마디가 다시 또 불끈 쥐고 일어나게 해줬고 그만큼 올림픽이라는 그 존재감이 그런 많은 어려움이나 그런 난관들을 좀 극복하게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평창 올림픽 총감독직은 수락하셨지만 네. 예전에 내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부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네. 문화부 장관 제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장관 그런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일을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없고 저는 연기를 하고 공연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 일을 좋아하니까 그건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을 뿐이죠. 뭐.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전혀 후회 왜냐면 없죠. 장관으로서 혹시 그것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까? 물론이죠. 지금도 함께 앉아 있는 동안 놀라운 게 네. 저는 흐릿하게 보이시다고 흐릿하게 들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빨간 바지를 입고 계시고 흰색 상의를 입고 계시고 머리 길이가 한 여기쯤 오시는 것 같고 그렇게만 보여요. 얼굴에 눈, 코, 입은 잘 안 보이고 가까이 가야 보여요. 아주 가까이 한 가야지. 30cm 가까이 가면 제가 네. 그 태블릿 PC로 영화도 보고 영화에서 배우의 얼굴을 식별할 수는 있죠. 제가 봤던 이제 눈 시력 잃어버리신 분들은 진짜 많이 좌절을 하시거든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좌절하기에는 아직도 좀 하고 싶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일이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너무 일찍 포기하기는 싫었고 재작년에 연극 공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실 빠르게 촬영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교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65년도에 배우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50년이 좀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대충 보여도 대충 알아요. 카메라가 지금 어디 서 대충 있고 어디 있겠구나. 대충 어떤 카메라가 어떻게 지금 나를 찍고 있는지 그냥 느낌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연기라는 건 사실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살인자 역할을 맡았다고 사람을 실제로 살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상상력으로 하는 거죠. 근데 잘 안 보이니까 오히려 상상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홀인원을 하셨다고 골프에서. 제가 골프 친 지 한 20년 됐는데 작년에 이제 시각장애 4급 받고 그리고 나가서 홀인원 해버렸죠. 네. 어차피 홀인원이라는 게 무슨 그 작은 구멍을 노리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깃발이 있는 대로 때리는 거잖아요. 공이 제가 옛날처럼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그냥 허연 손뭉치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네. 그리고
소위 헤드업 하지 말라고 그러죠. 고개 들지 말라고. 전 비는 게 없으니까 고개를 안 들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 그냥 쳤더니 어떻게 운 좋게 그게 그린에 올라가서 굴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홀인원을 했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하려고 막 온갖 정보를 찾으시는데 결론이 기본에 충실했다. 그렇죠. 그렇군요. 실명될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생활 방식 말고 가치관에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걱정을 하는 시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는데 그 파란 하늘은 보이거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파란 하늘이 보인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좀 쉬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직은 일을 제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기 때문에 쉬는 것보단 일하는 쪽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죠. 유독 재미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애쓰죠. 그래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고 잘못됐을 때도 후회가 덜하기 때문이죠. 정말 끝없이 도전하시는군요. 네, 오픈 인터뷰 오늘은요. 송승환 감독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맹추위 속에 한강은 올겨울 들어 처음 얼어붙었고요. 강원 평창은 최저기온 영하 21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오늘 같은 추위가 예상됩니다. 영하 10도 안팎에서 시작돼서 한낮엔 5도 안팎의 영상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늘도 오늘만큼 맑을 전망입니다. 내일 출근길 오늘 아침만큼 무척 춥겠고요. 한낮에 서쪽은 3도 안팎, 이 동해안 지역은 8도 이상을 기록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론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가 커지기도 번지기도 쉬우니까요.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엔 충남과 호남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